항만이 있어야 되죠. 항만이 있어야 됩니다. 한 100만 킬로와트짜리 돌리려면 연간 들어가는 석탄이 아마 100만 톤 될 거예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코스트가 낮다. 코스트가 낮다.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으면 전기가 질이 좋고 값이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원자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1개. 고리원자력 1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개가 들어가고 저 울산과 울진 영광 같은 데는 원자력 발전소 6개가 당무대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은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미국이 1등, 2등이 프랑스, 3등이 일본, 4등이 러시아, 우리가 5번째의 실력을 갖고 있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는 기술은 뭐냐? 그 원자력 발전의 가동률로 계산을 하면은 세계 가동률이 75%인데, 76%인데 한국은 95%로서 세계에서 1등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기술은 세계에서 1등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나서 지금까지 방사능 유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저렇게 난리를 쳐더라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저런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사고가 난 걸 보니까 우리가 이 과학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플루토늄, 우라늄, 이 물질을 잘 관리해가지고 에너지를 공짜로 얻는 이것을 발견한 것은 이 물리학이 발전하다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버렸어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도 여기에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이 비결을 밝혀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건 원자폭탄입니다. 하나는 생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에도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도 간단해요. 핵 분열을 일으키면은 이게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은 그 주변에 물을 순환시켜서 수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수증기가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돌립니다. 발전을 하는 거죠.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의 제일 핵심인 원자로라고 합니다. 원자로. 따라서 원자로에는 끊임없이 이 물이 돌아가야 돼요. 냉각수가 돌아가야 됩니다. 물이 돌아가야 돼요. 이것을 물을 돌리지 않으면 뜨거워져가지고 녹아버립니다. 항상 물을 돌려야 되고. 왜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느냐? 항상 물이 공급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무슨 사고가 나버렸느냐? 방파제를 설계 초과하는 방파제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6개의 발전기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발전기.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발전기를 3개쯤 가지고 있었어요. 3개. 하나가 아웃되면 다른 걸 하고 이 3개가 다 물이 들어가서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냉각수를 공급하는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물이 돌지 않으니까 원자로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을 끓여 붓는다고 소방차까지 동원하고 해가지고 야단불수를 치는 과정에서 원자로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연료봉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차폐 장치가 몇 겹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두 개씩 켜지면서 조금씩 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새 나가기 때문에 치명적인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방사능이 치명적인 데는 없습니다. 치명적인 건. 그러나 이 방사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을 해가지고 조금만 나와도 이게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암이 걸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지금 민감하게 과민 반응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항상 한국 사람들은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체르노빌 사건.
1986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이라는 데서 원자로가 녹아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장치가 아주 소홀했어요. 러시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경납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로가 녹아버리니까 바로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수천 명이 죽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고 그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암 발생률이 주변에서 높아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보도하는 거 보면 뭐 몇십만 명이 죽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장된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 핵분열 원자로라는 이것이 일단 인간이 통제를 받지 않게 되어버리면 이게 괴물처럼 됩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핵 연료봉이라는 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핵분열을 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물을 계속 부어야 됩니다. 이 물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핵분열 물질은 그냥 만들어 놓으면 우리 불 끄듯이 와서 물로 부어보면 막 꺼지고 스위치를 탁 돌려버리면 화력발전소 같으면 그냥 가동이 중단될 텐데 원자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괴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괴물을 통제하는 수단은 물이죠. 물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어떤 재앙이 오느냐 하는 것을 이번 사태가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세계적으로 원자로 발전소 그만 진짜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원자로. 이런 유명한 사건이 1979년에 미국에서 있었어요. 스리마일 아일랜드라는 사건에서 지금 이 우리가 보는 사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방사능이 오염돼가 뭐 사람이 죽은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증 때문에 미국에서는 1979년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안전성, 이제는 안전하다.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원자력 발전에 지금 세계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 하면 약 20%입니다. 세계에 약 50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500개가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 아마 일본이 두 번째일 겁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죠. 그리고 일본은 약 30%, 우리는 약 5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에 가장 많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프랑스입니다. 70%입니다. 프랑스가 최고의 원자력 발전국이다.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30개까지 만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이미 공사 중인 것이 한 6개 부지까지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 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여러 가지로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선동적인 여론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자력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로 몇 개 나온 게 있죠. 풍력 발전이 있습니다. 풍력. 이렇게 돌아가는 거, 풍차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국에서 풍력 발전이 제일 많은 데가 영덕, 경상북도 영덕입니다. 영덕의 그 바닷가 산 위에 한참 돌리고 있습니다. 저 대관령에 가면 또 많습니다. 풍력 발전 제일 많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바다 위에 그냥 쭉 방파제를 내걸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풍력 발전 풍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너무나 비쌉니다. 전력 생산량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저게 만약 100% 공급한다면 지금 전기 값을 한 20배는 올려야 됩니다. 절대로 저게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할 것 없어요. 원자력 발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기름을 태운다든지 석탄을 태워서 나는 오염 물질보다
원자력 발전의 오염은 훨씬 더 적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이런 것은 다 합리적인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성적인 설명을 하는데 사람은 가끔은 사진 한 장으로 생각이 바뀌고 말 하나로 사람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지진이 우리한테 이런 영향을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큰 이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일본 쓰나미 보도를 보면은 NHK라는 방송이 24시간을 재난 방송만 했습니다. 저는 24시간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아주 흥미롭게 우리 방송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 방송과 한국 방송이 매우 다릅니다. 일본 방송, 한국 방송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앵커맨의 복장입니다. 우리는 앵커맨이 꼭 그 패션 무슨 배우들처럼 아주 예쁜 사람들이 나오고 멋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본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크고 일본은 목소리가 작고 그 용어 사용이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대지진을 표현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초토화가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 그 다음에 쑥대밭이 되었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쑥대밭이 됐다. 이런 표현은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경우에도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어쨌든 깔아앉히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뭐 국민성의 차이고 우리가 뭐 나쁘고 일본이 좋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도를 하려면 자연히 차분하게 됩니다. 사람은 흥분하면 절대 정확하게 보도가 못하고 막 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은 인류국가가 조용하죠. 인류국가에 가면은 차를 타도 다 사람들이 말이 조용합니다. 오늘 제가 KTX를 타고 여기까지 오다가 재밌는 걸 느꼈는데 오늘은 어떻게 제가 탄 그 특실인데 그 몇 사람 한국 사람이 탔는데 아주 그 시끄러운 사람들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시끄러우면 말릴 수가 있는데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시끄러우면 이게 막 대세가 되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 뒷자리에 일본 여자분 두 사람이 탔어요.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차 안에서 아주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같이 떠들더라고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도, 일본 같으면 안 떠들 텐데, 옆에서 한국 사람도 계속 떠드니까, 이거 떠들어도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떠듭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닮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 닮아갑니다. 그건 뭐냐? 이 제도,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광규 소장한테 누가 물었더랍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고. 그 쓰레기도 안 버리고. 아니, 그 이광규 소장이 웃으면서 법이 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다음에 청소부를 한 이틀 동안 청소를 안 시켰더니 그렇게 더러워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원래부터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제도입니다. 제도의 차이예요. 제도의 차이.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사람을 통제를 하는 것이죠. 법이 엄하면은 사람이 법을 지킵니다. 법이 허술하면은 법을 안 지켜요. 아주 간단합니다. 법 지키는 나라, 세계에서 법을 제일 잘 지키는 나라, 독일, 일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딱 공통점이 있어요. 법이 엄하다. 법 안 지키는, 한국이 법 안 지키는 나라로 분류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법 지키는 이게 낫다면 그것은 법이 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 법의 적용이
높은 사람한테 법 적용되는 것과 아래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